안녕하세요. 테크소년입니다. 오늘은 애플워치 울트라 2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고 후회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. 220만 원, 114만 9천 원, 합계 335만 원입니다. 이런 기기를 사면서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잖아요. 그런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정말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60만 원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5개월 돈이죠. 5개월치 월세고, 또 빅맥으로 치면은 거의 600개인가요? 60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고, 기회비용이 많다는 거.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그 이전 기종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많지 않습니다. 그 전에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. 아이폰 13 프로는 정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폰이었습니다. 중고로 샀는데 그때 한 80만 몇만 원 주고 샀나? 용량도 충분했고 주사율도 좋고 카메라도 거의 정말 좋고 배터리도 좋고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는 폰이었습니다. 15 프로 맥스는 어떻냐? 배터리 비슷하게 좋아요. 물론 큰 폰이니까 더 좋아야겠지만 아껴 쓰느라고 80% 이상 충전 안 되게 설정을 걸어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죠. 아이폰 13 프로의 100%와 15 프로 맥스의 80%는 비슷합니다. 그리고 주사율 똑같죠. 그리고 카메라 더 좋죠. 하지만 개선이 된 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5배줌? 5배줌 할 일 별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뭐 이런 AOD 같은 것들, 꺼져 있어도 보이는 이런 기술이죠. 그리고 가끔씩 오배줌, 가끔씩 할 때 이거 더 잘 보이네. 그리고 물론 C타입 편리하죠. 근데 C타입이 아무리 편리해도 저는 에어팟 프로 2를 또 라이트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. 무선 충전도 똑같고 0.5배줌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비슷하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짜리 아이폰 13 프로 요즘 중고가 70만 원까지 내려가는데 에서 150만 원 더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.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돈을 들인 만큼의 효용을 주지 않는다가 애플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컨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이 폰이 아이폰 12 일반입니다. 근데 할 거 다 해요. 아이폰 15 프로 맥스 소개할 때마다 이걸로 찍고 있어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제가 다른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쓰기 전에도 애플워치 6를 썼습니다. 그거는 만 3년을 아주 잘 썼습니다. 그러다가 배터리가 78%가 되면서 배터리 교체를 하면 리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갔는데 손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트레이드인 해서 12만원 받고 그걸로 이제 어찌어찌 애플워치를 또 샀던 겁니다. 근데 112만원대 요즘 애플워치 6 시세인 한 18만원 15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더 주고 내가 뭘 얻었는가. 화면이 조금 커졌습니다. 네, 좋죠. 근데 결국 시계 보는 건 똑같습니다. 배터리가 3배 오래 갑니다. 근데 매일 저는 충전을 합니다. 그리고 AOD 6에도 있었죠. 더블탭? 편리하죠. 이렇게 전화 받는 거예요. 딱 전화 오면 더블탭. 전화 오면 더블탭. 근데 이것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하지 실제로는 많이 건든다는 게 함정입니다. 그러니까 15만원짜리 중고워치나 115만원짜리 새거 워치나 효용은 뭐 한 10%에서 20% 정도 더 좋아진다? 근데 가격은 막 1000% 차이 나고 이러니까
그런 점에서 가격을 용서할 수가 없다. 그것 때문에 좀 후회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랄 건 뭐가 있냐면 애플워치 울트라 2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고 또 이제 영어로는 bulky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이 굉장히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소매들이 자꾸 걸린다든지 또 파카 같은 거 입으면 또 여기 걸린다든지 압박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. 이제 사이즈적인 측면이죠. 물론 애플워치 9을 가면 느끼지 못할 그런 불편함이 있겠고요. 여기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15 프로 맥스는 최소 초점 거리가 조금 더 길어져 가지고 우리가 평소처럼 막 옛날 폰들처럼 이렇게 가까이 되면 바로 접사로 넘어가는데 그 거리가 너무 좀 자비가 없어요. 한 12cm 정도도 못 잡고 그냥 접사로 옮겨버리니까 화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좀 접사를 잘 못 잡는 좀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13 프로에 비해서.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. 그 외에는 장점이 많죠. 왜냐면 새 거 샀다라는 그 즐거움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, 그리고 티타늄 바디가 뭐 고급스럽다. 또 램이 많으니까 리프레시가 덜 일어나는 거. 또 그냥 사진을 찍어도 바로 인물 모드 사진으로 후편집으로 조정할 수 있고, 그렇게 아주 자잘하게 프리미엄 사용자들을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전송 속도가 10배 빨라진 거는 무엇보다 만족하고요. 오늘은 그냥 아이폰 최신을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중고 옵션도 있다면 내가 과연 이 기능들을 다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컨대 제 친구는 핸드폰 한번 사면 한 5년을 참고 그런 거 바꿀 그 돈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매년 10% 이상 이윤을 남기더라고요. 저는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다는 점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. 이 폰은 부디 오래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3년 쓰고 싶습니다. 하지만 내년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 리뷰로 찾아오는 테크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